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분석 작업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요, 말 그대로 시나리오예요. 어떤 팩트인 사실이 있고요. 팩트인 사실에서 만약에 이 값이 변화가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걸 만약을 가정해 가지고 결과값까지 연결된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뭐 핵심 시나리오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전체 메뉴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자, 데이터를 체크합니다. 데이터를 하면 맨 끝에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끝에 지우면 있죠. 자, 가상 분석했고요. 오늘 할 이 세 가지, 지금 할 세 가지의 내용은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세 가지를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시나리오를 체크를 합니다. 시나리오,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자, 시나리오는 방금 얘기한 거대로 방금 말씀드렸죠. 팩트인 사실에서 만약에 뭐가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변할까? 자, 이 팩트인 사실을 잠깐 먼저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요. 일주일 동안 먹은 과일 개수에 따른 칼로리 합이에요. 감, 사과, 귤, 오렌지, 배 얘네들이 있고요. 얘네들의 칼로리가 이렇게 있나 봐요. 일주일 동안 내가 몇 개를 먹었는지 했습니다. 몇 개당 칼로리는 이렇게 되고 총 칼로리 수는 13,000칼로리네요. 물론 이 칼로리는 저도 물론 인터넷을 보고 쓰긴 했지만 가상의 값이에요. 사과가 이렇단 말이야, 귤이 이렇단 말이야. 이건 아닙니다라고 뭐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뭐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넌 데이터라는 거예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갑니다. 시나리오에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먹은 개수가 10개일 때 여기 있죠. 자, 먹은 개수가 10개, 10개, 10개.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일단 10개씩 놨습니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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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를 먹었을 때 칼로리를 쭉 계산해서 마지막 총 칼로리는 여기 있죠. 13,000칼로리가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다이어트 성공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해가지고 요 10개를 5개가 되고 얘도 5개 되고 5개 되고 5개 되면 얘는 어떻게 변할까요? 혹은 더 먹었어. 얘가 만약에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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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가 되면 얘는 어떻게 변할까요? 시나리오입니다. 자, 볼게요. 자, 시나리오를 하기를 추가합니다. 시나리오는 이번에는 그럼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할게요. 다이어트 성공. 변경셀 어떤 걸 변화를 주냐면 얘요, 얘. 얘네들을 다이어트 성공했을 때 말 그대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냐면 그대로 나오죠. 보이나요? 자, 요게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요? 10, 10, 10, 10 방금 체크한 D5, 6, 7, 8번 셀이 이렇게 떴죠. 얘를 내가 변화를 주는 거예요. 얘를 내가 변화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내가 성공했으니까 5개. 얘도 5개. 얘도 5개. 5개. 얘도 5개를 먹었다고 합시다. 확인. 그런데 또 하나 추가해 볼까요? 만약에 다이어트 실패는 어떨까요? 다이어트 실패. 에잉? 실패 했다면 변경 셀은 역시 여기고요. 확인했을 때 이번에는 뭐 20개씩 먹읍시다. 20개, 20개, 20개씩 먹었어요. 확인했을 때 이렇게 성공과 실패라고 있죠. 그 다음에 요약을 누릅니다. 요약을 누르는 겁니다. 다른 메뉴들이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 다른 곳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요약 바로 갑니다. 요약하면은 시나리오를 이제 요약합니다. 요약할 때 어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있었죠. 뭐였냐면 이 팩트가 변화했을 때 함수가 적용된 걔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거 있잖아요. 함수가 적용된 얘가 얘는 자동으로 좀 얘를 돌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선택 안 된 사람들은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확인 하게 되면 짠, 자 이렇게 변했어요. 시나리오 요약 아까 5, 10, 10, 10, 10이었죠. 근데 성공을 하게 되면 5, 다이어트 실패할 때 내가 10을 넣었어요. 실패, 실패. 제목도에 들어간 거 보이나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함수가 들어있는 그 값이 13,000칼로리였는데 성공하니까는 이렇게 되고 실패하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 정도의 칼로리 변화가 있었네요. 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짤 수 있네요. 라고 해서 새로운 시트가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나리오 예를 이용해서 새로운 시트로 열리는 이거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다음은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는요, 역시 말 속에 다 들어있죠. 목표값을 찾는 겁니다. 목표값 찾기 볼까요? 지금 1번이라는 학생이 1학기 중간고사에 50점을 받았나 봐요. 망했네요. 기말고사에 60, 2학기 때 70, 2학기 기말고사에 80. 점점 오르고 있어요. 평균이 60이 됐네요. 이 표를 목표값 찾기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이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 같은 표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표입니다. 이 표와 이 표는 같은 내용의 표예요. 저는 이거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변한 건지 두 개의 표를 이용하면 알 수 있겠죠. 자, 봅시다. 목표값 찾기. 말 그대로 목표값을 찾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대로. 자, 여기 있었죠? 가상 분석 예를 눌러주면 목표값 찾기가 열립니다. 목표값 찾기. 자, 내용을 볼까요? 여기 아래서 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내용을 이해한다. 계속 얘기한 게 말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데요. 수식셀 F11 수식이 지금 여기 들어있죠. 보세요. 이 4개의 값을 이용해서 평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합계와 평균 얘가 두 개가 수식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식셀은 얘가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 값, 내가 만약에 평균이 65였는데 내가 70이 되고 싶었어. 70만 되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한다면 찾는 값 여기다가 70을 쓰는 거죠. 70. 그 다음에 바꿀 셀 몇 중간고사, 내가 중간고사가 몇이었으면 평균이 70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중간고사는 얘의 점수.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수식셀은 얘가 수식이 되어 있어요. 얘를 몇으로? 70이 되고 싶다면 중간고사는 몇 점이었을까요? 중간고사 얘는 확인. 자, 다시. 수식 얘죠. 수식 얘는 70. 그 다음에 바꿀 셀은 요거였죠. 제가 아까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하고서 확인하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답은 70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이 중간고사가 70이었다면 합쳐가지고 평균이 70이 되는 거였나 봐요. 원래 점수는 이거였죠. 중간고사가 50이라서 평균이 65였는데 70만 되면 좋았을 것을 목표값이 70이었을 때 값을 찾는다. 목표값 찾기였습니다. 예, 다음은 데이터표입니다. 데이터표는 저는 이게 말을 데이터표라고 안 하고서 가상의 데이터표라고 합니다. 가상의 데이터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목표값 찾기는 내가 목표로 하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줬죠. 시나리오는 어떤 내용을 바꿨을 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였어요. 데이터표는 두 가지가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의 데이터표. 내가 만약에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표죠. 자, 표가 요거를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먼저 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계와 평균 조금 전에 했었죠. 그런데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이게 정확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중간고사가 50이고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가 70이에요. 자, 1학기 중간고사가 50이고 색깔을 제가 넣어놨죠. 2학기 중간고사가 70이에요. 얘가 1로 갔고 얘가 1로 갔어요. 50을 받고 70을 받았을 때 평균이 65였죠. 그죠? 질문 이겁니다. 그럼 질문. 만약에 내가 중간고사가 60이었다면 중간고사가 60이고 기말고사가 그렇다면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는 거꾸로 다시 중간고사가 60이고 기말고사가 90점이었으면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얘는 여기는 과연 몇 점이 나올까요? 요 평균이 이해가 되나요? 내가 설명을 잘 못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치는 거죠. 이 50일 때 중간고사가 50이고 기말고사가 80일 때는 평균은 과연 몇이 나올까? 평균은 이렇게 되는 게 데이터표, 가상 데이터표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가상 데이터표는 문제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핵심은 뭐냐면 그 그러니까 값을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제대로 하고 시작하면은 뭐 역시 이것도 90%가 끝난 거예요. 자, 데이터표는 뭐냐면 값을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잘 갖다 놓고 얘죠. 얘를 드래그를 합니다. 자, 보세요. 평균이 아까 얘기한 거대로 마주치는 곳의 평균이 바뀌는 걸 보고 싶어요.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엉뚱한 게 나와요. 왜냐하면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애들의 평균이니까 맞죠? 얘는 여기에 평균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수식을 복사합니다. 수식 복사를 하게 되면 어디에 붙여 넣어도 바로 그 값이 옵니다. 마치 이 범위가 절대 주소처럼 절대 역할을 합니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중간고사가 50이고,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됩니다. 중간고사가 50이고 2학기 중간고사가 70일 때 평균이 65였죠.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가 60이고 2학기 중간고사가 70이면 평균이 여기는 몇일까요? 여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갖다 놓고 드래그를 잘하고 하면 90%가 끝나는 거라 그랬죠? 자, 드래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채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표를 할 때는 이 세팅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데이터표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문제를 세팅해 놓고 시작하느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한 거세요. 드래그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가상분석 데이터표 끝난 거죠. 행 입력, 행이 이렇게 됐죠. 자, 역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행은 뭐냐면 지금 행이 여기 있습니다. 50, 60, 70, 80. 나는 1학기 중간고사가 50이었는데 60, 70, 80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으로는 1학기 중간고사죠. 이 값인 거예요. 그 다음 열로는 내가 여기 드래그된 범위에서 여기 있죠. 여기 드래그된 범위에서 다시, 자, 여기 드래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고 있는 얘는 뭐죠? 얘는 2학기 기말고사 점수가 바뀔 때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열은 얘가 되겠죠. 2학기 점수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다시 얘가 이렇게 변하고 얘가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변하고 얘가 이렇게 변하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을 어디를 지정하느냐,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확인하면은 바로 찍힌 거죠. 이게 데이터표예요. 신기하죠? 뭐냐면 중간고사가 내가 50이었는데 50과 2학기 중간고사가 70을 만나니까 평균이 65가 되었었구나. 맞죠? 65잖아요 여기. 그런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그대로 역시 중간고사 점수가 60이고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점수가 80이었다면 이 친구의 평균은 70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이용하는 거, 가상의 데이터표를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목표값을 정한다? 세 가지 용어가 다 들어가 있죠? 데이터표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데이터표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 작업에 해당되는 6가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